네, 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유승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학년도에 이제 서강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수시 방송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출발! 일단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69.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약 111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서류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 없고요. 면접 없고요. 이번 연도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서류 100%만 가지고 1000명 정도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에 벌써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류 신뢰 잘할 수 있고 그만큼 정확성 높은 대학교야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시입니다. 정시는 30.1%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그리고 정시 전 학과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과는 이과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이과 학과를 진학할 수도 있고요. 이과는 문과 학과를 진학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즉 융합형 인재를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게 서강대의 교육 목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1차와 2차로 학생들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그리고 고른기회, 사회통합, 논술, 특성화 전형 등 다양하게 아이들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1차입니다. 학생부 종합 1차는 서류 100%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선택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폐지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추천서에다가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행동 특성, 즉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이라든지 각 교과 선생님이 써주시는 세특 부분, 이 부분이 자소서와 융합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그럼 2차는 뭐가 다를까? 딱 하나만 다릅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2차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 즉 자기소개서를 11월 중순 수능 후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 1차와 2차는 자소서의 제출 시기만 다르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9월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게 되죠. 그러나 2차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11월 달 중순쯤부터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서강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서 1차에 넣었는데 그러면 수능을 만약에 잘 보게 되면은 1차에서 낸 것보다 더 수능을 잘 보게 된다면 서강대학교에 붙들릴 수밖에 없겠죠. 즉 서류 100%만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빠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2차에 자소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100% 서강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선발되면 안 되겠죠. 서강대도 쓸 수 있고 연대도 고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락할 수 있게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때 자소서를 제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의 크게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보자면 사실은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에서는 수능으로 서강대학교를 못 갈 친구들이 많이 1차에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신 지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모르겠지만 정시 점수는 훨씬 높은 학생들이 2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연고대도 같이 지원하는 친구가 더러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이 자소서 제출 시기 정도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강대학교에는 전공적 합성을 볼까요? 안 볼까요? 물론 조금 봅니다. 조금. 저는 왜 그렇게 유추했냐면 1차에서는 이렇게 학과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런데 2차에서는 이렇게 계열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전공적 합성을 크게 보지 않겠다는 말. 두 번째, 문과가 이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이과가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조차도 전공적 합성을 크게 보지 않겠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저는 1차에서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활동, 과정, 성장, 그리고 약간의 전공적인 방향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같은 경우는 활동, 그리고 과정, 그리고 성장만이라도 계열과 거의 비슷한 활동과 비슷한 과정과 비슷한 성장을 보인 친구가 있다면 저는 2차에 집어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보다는 1차가 전공 적합성을 더 많이 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강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평가하고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편차, 그 학교의 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원점수를 본다라고 이렇게 성취도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너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실 수 있게끔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배움의 영역과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었니? 즉, 너의 학교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렇게 활동의 특징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양하고 심화된 활동들을 많이 하는 학교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너는 심화시켜봤니? 즉,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그 외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너가 배운 내용을 심화시켜봤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돈해 보자면 특목고니? 혹은 특목고만큼의 편차가 좋은 학교니? 혹은 원점수가 그 정도 되니? 95점 이상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의 특징, 똑같은 교과서지만 너네 학교는 어떤 게 더 두드러지니? 너네 학교가 두드러지지 않다면 너는 거기서 어떻게 너의 상황을 특징적으로 만들어 봤니?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 이상의 심화 학습을 해 보았느냐입니다. 즉 세부특기 사항에서 교과서에서만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심화되는 과정 이건 이거지 않을까? 저건 저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 이상의 심화 학습을 해 보았고 그 해 보은 것이 세부특기 사항에 들어가 있냐 없냐를 서강대학교 학업 역량 인재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흔히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해 보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이거 시켰어요. 근데 이거 시킨 거 외에 너가 네 스스로 탐구해봤니? 너가 너 스스로 교과서 외의 것들을 너가 공부해봤니?를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즉 시키는 것 이상의 경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너가 원하는 경험을 해보았니가 이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았니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외에 어떤 문제, 탐구 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을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그 큰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인재상을 보고 있는데요. 자소서에서 문제 해결력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학업적인 역량이 되었든 공동체에서의 갈등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어디서 보여봤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적 호기심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 그리고 논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교과서 밖의 내용을 심화하려고 연습해 보았니? 그것이 성장 가능성 1의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보통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이 나옵니다. 즉,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봤니? 라는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는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학교 특징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를 넘어서 한계까지 도달해 보았는가가 성장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생기부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극복하려는 과정과 극복하려는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도달되었을 때 극복해봤니? 이것이 성장 가능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극복을 해봤니? 어떤 노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너가 극복해봤니가 되는 겁니다. 즉, 학업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런 것들도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극복 과정 속에서 너만의 어떤 장점을 위해 너만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공동체 할 때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랑 막 티구태구 싸웠어요. 싸웠다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고 어떻게 배려할 거고 어떻게 나눔할 거고 그러면서 너는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성장 가능성 2라고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 게 서강대학교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차별적 특성입니다. 신기하게도 서강대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즉, 교육 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니? 교과 과정 개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니? 창체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교내 수상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기타 외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니? 이런 것들을 따지고 난 다음에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해보았고 그 활동에서 너가 어려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모조리 정리해보자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고 전공 적합성보다는 그걸 극복하면서 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줘가 서강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공부 잘하는 학교, 뭐 특목고가 되겠고 특목고와 비슷한 일반고가 되겠죠. 그 고등학교에 가서 너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너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심화하려고 했고 너에게 부딪힌 그 한계성은 너가 어떤 능력으로 극복하였는가가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랑은 조금 다른 영역을 보여줄 수 있겠죠. 전공 적합성보다는 개인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이런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고 세부 특기 사항에 써야 되고 동아리 활동에 해야 되고 진로 활동에 해야 되고 그리고 추천서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행특에 써주실 텐데 행특에서도 이런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더욱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서강대 학교만의 인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재상을 파악할 줄 아셔야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론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기록부에서 뭐 하면 되는데? 알겠어, 잘 들었거든? 근데 생활기록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상실적입니다. 수상실적은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장이라든지 아니면 토론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그런 활동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서강대학교를 준비하고 서강대학교를 최고 레벨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라면 교과 관련 수상을 조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게 있겠죠. 수학을 공부하다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 경시대회에 나올 건데 이런 경시대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의 한계를 증명해주고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이라는 거에 풀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서울대편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조금 다르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그 극복한 과정을 어떻게 심화시켰고 이런 과정들이 세부특기 사항의 학업적인 역량 측면에서도 조금 더 평가받을 수 있게끔 세특에서도 이런 과정이 드러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서 빠졌다고 독서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로 나오네요. 네.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학 공부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교과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독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어야 되죠. 책 많이 읽어야 되죠?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냈니가 중요한 거죠. 교과서 외에 극복한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독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시사탐구 동아리, RCY, 신문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서강대학교에 딱 맞춤이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교과 과정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그 동아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저는 서강대학교 맞춤 동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심화 문제를 교과서 외에 수학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 심화반을 추천드리며 그리고 영어 원서 번역 능력 수특에서 혹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보다 그 이상의 지문을 번역하고 읽고 싶다면 영어 원서 번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 심화반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교과에서 심화된 내용, 그 교과서 보면은 맨 밑에 더 알아보기 물음표 나오고 옆에 막 그림도 있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그냥 문제 아니네 하고 그냥 넘기잖아요. 그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주제 탐구 주제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험을 우리 아이들이 물리화학반이라든지 즉 교과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동아리로 가자.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나 서강대학교에서는 싫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중요합니다. 특히나 서강대학교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 한 개 돌파해봤어? 공동체에서 갈등 생겼는데 너 어떻게 한 개 돌파해봤어? 어떻게 배려해봤고 어떻게 나눔해봤어? 그리고 너가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 근데 그 힘들었던 점을 너는 어떻게 극복했어? 어떤 과정으로 극복했어? 그 과정을 통해서 넌 뭘 배웠고 뭘 느꼈어? 그런 과정들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으시면은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런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쇼 안에 있는 이제 연구탐구 요약본도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학업 능력을 글로 풀 수 있는 것은 세부특기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그 세부특기 사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녹여야 되냐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있으면 독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반드시 그게 교과 심화 그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과 우리 학생의 교과를 연계해주고 그런 극복 과정들을 써주고 그 극복 과정 속에서 넌 어떤 게 나의 한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학생임. 이런 식으로 딱 끊게 되면은 세부특기 사항이 좋은 세부특기 사항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강대학교의 맞춤으로 만들어 놓은 교과, 세특, 동아리, 독서였습니다. 물론 이런 인재상들이 다 모든 학교에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재상을 파악하시고 분석하시고 우리 아이가 서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다면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쇼 대표 이우승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후에 1대1 방송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